pleasure for me to be able to talk to you about Ben Graham. It not only changed my investment philosophy, it really changed my whole life. National Boxing Stadium presents the ultimate 8-man tournament championship. This Sunday night for the first time ever, the strongest fighters. 방금 지나간 건 군대 60 트럭인 줄 알았네. 서양인들을 가득 싣고 여기 바다로 가나 봅니다. 아, 여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그냥 왔어. 아이, 바다 보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수영도 안 합니다. 아유, 힘들어, 그냥. 나는 쉬러 왔어. 내 몸을 움직이고 싶지 않아, 저렇게 격렬하게. 수영을 하면 막 몸을 격렬하게 움직여야 되잖아. 지금 보니까 여기가 안 쓰는 데 같은데. 희한하네. 아유, 기어 나가도. 아, 놀아. 아유, 하도. 야, 희한하네. 이런 데가 있구나. 와, 좋다. 베리굿입니다. 베리굿. 아, 엑설런.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제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너무 좋죠.
해변을 거닐고 있습니다. 엄청 덥습니다. 엄청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너무 좋네요. 야, 그래도 이제 40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래도 40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런데 물속에 뛰어들고 그랬는데, 참, 열정을 다시 되찾아야겠습니다. 너무 지난 한 6년 동안 너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제대로 쉰 적이 없었습니다. 좀 잘 쉬고 열정을 다시 회복하고 더 큰 일을 해야죠. 조용한 해변이겠거니 하고 왔는데 사람들이 많네요. 와우, 멋지다. 끄라비는 이렇게 섬들이 유명합니다. 끄라비도 좋지만 푸켓이 더 좋아요. 훨씬 더 고급지고 좋습니다. 왜냐면 이제 끄라비는 방콕으로 와서 한번 갈아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제선 타고 와서 다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이게 쉽지가 않죠. 되게 좀 처음에는 힘듭니다. 물론 도전해보고 한 번만 해보면은 너무 쉬운데 처음에는 좀 쉽지는 않아요. 아무튼 처음에는 그냥 푸켓 같은데 직항으로 다녀오시는 거, 좀 다낭 같은 곳 그런 거 좀 추천을 드리고, 내가 뭐 푸켓이나 다낭 이런 데는 패키지 여행으로 뭐 좀 가봤다 그럼 이제 패키지 여행을 탈출하시고 자유여행으로 한번 가시고 자유여행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자유여행이 나한테 좀 맞는구나, 패키지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은 그때는 이제 이렇게 국제선에서 국내선으로 갈아타고 도메스틱으로 갈아타고 이렇게 오는 거죠. 방콕 거쳐서 끄라비로 온다거나 아니면 하노이 거쳐서 뭐 루앙프라방을 간다거나 뭐 하노이 거쳐서 뭐 푸꾸옥을 간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여행이 점점 익숙해지고 그러면은 훨씬 재밌어요. 즐겁고. 저는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서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여유있게 인생을 정말 누리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다들 여유롭고 또 이런 걸 누려야 건전한 사상을 갖게 되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파도 소리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정말 이런 시대에 태어나기를 너무 잘한 것 같지 않나요? 어쨌든 여기 올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내가 돈을 아끼려고 하면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올 수 있죠. 누구나 돈을 모아서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어떤 시간만 있다라는. 근데 이 시간조차도 내 의지가 만들어내는 거겠죠. 참 서양 사람들을 보면 부러운 게 참 이런데 정말 일상적으로 오는 게 참 부러워요. 그들의 문화가. 이런 곳에 와서 일상적으로 누리다 보니까 그만큼 생각도 더 자유로워지고 뭐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리러 오는 거죠. 여기에서 살면서 일을 하면은, 거주하면서 일을 하면은 그렇게 좀 되기는 어렵겠죠. 이쪽은 도로고요. 저쪽은 이제 상품 파는 곳, 밥 먹는 곳, 식당 가고, 이쪽은 해변입니다. 정말 열심히 사네, 저 사람들. 서양인들 진짜 많습니다. 저들의 자유와 여유를 참 부러워해요, 서양인들. 저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냐. 뭐랄까, 이게 이제 삶의 한 부분인 거죠. 물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부자인 집 사람들도 있지만 진짜 극소수고요. 나머지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이에요. 평범한 일반인들이 이렇게 시시때때로 이렇게 그냥 여기 와서 노는 겁니다. 좀 즐기고 가는 거죠. 뭐 단 몇 박 며칠이라도. 이게 이제 자기 부모들이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 문화가 내려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이런 데 와서 뭐 잠깐 쉬고 가는 거 이런 걸 막 굉장히,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막 돈 사실 뭐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뭐 그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집이죠, 그런 집. 예. 그런데 뭐 저희 집도 약간 그런 분위기였는데, 근데 그때 그 돈을 아꼈다고 해서 특별하게 뭐 부자가 됐다거나 인생이 달라졌다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이제 좀 어떻게든 이제 모아서, 물론 우리가 투자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데 와서 며칠 쉬고 가면은 그거는 이제 내 자신에 대한 투자니까. 우리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도 투자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투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쉬고 갔을 때 여기에 지불한 돈에 정말 어떻게 보면 몇십 배 달하는 정신적 에너지를 얻고 갔으니까 저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양이 이렇게 오랫동안 전 인류를 리드하는 그런 집단이 된 거는, 이 사람들이 정말 이런 창의성이 나오는 것들은 결국 열심히 열심히 뭐 내가 일을 한다고 해서 리더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리더는 결국 창의적인 사고인데, 창의적인 사고는 결국 자유와 여유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유와 여유는 또 이런 여행에서, 휴식에서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평소에 뭐 책도 안 읽고, 서양인들 책 진짜 많이 읽잖아요. 여기 뭐 해변에서도 책 읽는 사람들이 종종 눈에 띄는데, 평소에 열심히 살면서 이제 그런 이제 축적된 것들이, 뭐 내가 평소에 독서하고 생각하고 뭐 이랬던 것들이 이런 휴양지에 와서 내가 릴렉스, 몸이 이완이 되면서 내 정신도 이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창조적인 게 나오는 거죠. 창조라는 거는 경직된 상태에서, 굳어진 상태에서 창조가 나오진 않으니까요. 창조라는 것은 이완된 상태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 같은 사람도 뭐 하루에 잠을 4시간밖에 안 잤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실제로 그랬다고 하지만은 낮잠을 많이 잤어요. 낮잠을 자는 동안 에디슨은 이제 그 낮잠을 뭐랄까 자신이 평소에 너무 치열하게 사니까 그 치열하게 사는 거에 그것이 이제 자기 자신의 창조성을 오히려 억누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낮잠을 정말 의도적으로 참 열심히 자는 사람이 에디슨입니다. 에디슨. 그래서 그 낮잠을 잘 때 자기를 이완시키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을 에디슨이 발견했죠. 아무튼 뭐 에디슨은 또 이제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강신술도 막 믿은 사람이고 뭐 심령협회 회원이고 뭐 깝깝하지만 뭐 그런 거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주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뭐 에디슨이 그런 일이 있었다. 에디슨만 아니라 뭐 모든 천재들이 그러죠. 평소에 굉장히 집중하는데 그 어디 쉬러 가서 휴양지에서 갑자기 뭐 아이디어가 떠오른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 갑자기 제가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작가가 문제가 많아. 이런 휴양지 와서도 이렇게 뭐 무슨 먹물 같은 소리만 하고 있어. 이렇게 이제 이 배를 타고 섬으로 가는 거예요. 쫙 멀리 보이는 섬이라든지 여기 유명한 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예전에 찍은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기억 안 나는데 그 영화 때문에 이 피피섬 이쪽 크라비 이런 쪽이 이제 데이트를 쳤죠. 그 영화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정말 뭐랄까 그 한 20-30년 전에 20-30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 영화 배경이 몇 년도였는지 기억은 나진 않는데 어쨌든 현대 미국 청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뭐 여러 가지 그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영화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고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이런 현장에서도 그냥 열심히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기 보세요. 다 생계를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진짜 많으세요. 거의 한 여기 있는 사람의 한 3분의 1 이상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우량주식 장기 투자를 열심히 한 분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보세요. 가족이 오고 귀여워. 예뻐. 우울합니다. 갑자기 이런 데를 우리 와이프랑 못 오고 1년 뒤면 환갑이 되는 그런 배 나온 남자와 함께 왔다니, 둘이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말이죠. 갑자기 급 우울해지는데 어쩌겠습니까.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 많고, 네, 그래도 오늘 하루는 푹 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셔. 푸켓에 갔더니 유독 백인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수영장에서 물어봤더니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네들 진짜 젊었을 때 내가 농담으로 이야기했어요. 뭐 우량주식 장기투자 뭐 이런 거냐, 주식 투자를 했냐, 되도 않는 영어로 뭐 스탁 인베스트 어쩌고저쩌고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하여튼 그렇다고 자기는 젊었을 때부터 그 우량주식 장기 투자를 해서 뭐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월급의 일부분을 떼서 하다 보니까 은퇴할 무렵에 뭐 통장에 뭐 100만 달러 이상, 300만 달러 이상 이렇게 들어있고, 그 주식 계좌에 말이죠. 그리고 배당금만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원래 젊었을 때도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지만 이제 이렇게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뭐 누가 이런 걸 가르쳐 줬냐 그러면 자기 부모님이 가르쳐 줬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우량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서 제가 확신을 가졌던 것도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안 믿기시면 여러분도 가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십시오. 근데 좀 이제 푸켓은 좀 문제가 많아. 그 백인 할아버지들이 자꾸 그 태국의 20대 여성들 끼고 다니니까 그러면 안 되죠. 제 아내랑 오고 싶은데 제 아내는 너무 바빠서 뭐 오는 거 아예 불가능하고요. 네, 언제 시간이 되면 뭐 올 수 있겠죠. 여기 9시에 여기서 하는구나. 이거 한번 보러 올 거야. 밤 9시에. 티켓을 어디서 파는 거야?
진짜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야, 여기 또 이제 마사지 가게들이 있네. 원래 다 있는데 여기는 좀 더 정겹네요. 야, 이거 파도 소리 들으면서 마사지 받으면 정말 기분 좋겠다. 근데 지금 제가 오케이. 지금 제가 마사지 받을 기운도 없어요. 그 뭐 라오스 뭐 이쪽 일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선 허리도 안 좋은데, 목사님은 진짜 막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목사님도 몸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 백신 후유증 때문에. 그래서 그냥 둘이 그거를 갔다 왔는데 그냥 몸이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사지 받을 힘도 없어요. 마사지도 힘이 있어야 맞지. 여기가 이제 가장 좋은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수영도 하고 싶고 그런데 다음에 옵시다. 다음에 오자. 다음에 와서, 다음에 진짜 에너지가 있을 때 와서 몸도 담그고.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제 상태가, 이게 지금 걷고 있는 이유도 뭐냐면 걸으면 허리에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 걷고 있는 겁니다. 좀 불쌍하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라오스가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그 재밌는 분들이 계신데. 좋습니다. 이분도 이 할아버지 분명 젊은 시절부터 미국 우량주 장기 투자를 했을 거예요. 배당금으로 왔을 거예요. 배당금 분명히. 표정이 너무 여유로워요. 여기도 이제 할아버지 누워 계시잖아요. 족발의 할아버지. 그분도 당연히 배당금으로 왔으니까 저렇게 맘 편히 누워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제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를 하자. 이지성 작가만 믿고 끝까지 가보자. 지금 이렇게 여기 해변에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누워있는 또 젊은 사람들, 미국 우량 주식 지금 투자하고 있으니까 어차피 나 이렇게 즐겨도 나 노년에 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구조 다 있는데 나 걱정 없다. 이렇게 맘 편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원래 저도 미국 우량 주식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맘 편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미래를 그려보는 거죠. 저는 여기도 좋지만 하와이에 정말 좋은 콘도 같은 거 사놓고 맨션 사놓고 거기서 노년을 보내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죠. 여기는 어디 관광지 같은 게 있나봐요. 이쪽으로 또 많이 가나요? 궁금해지네. 이런 쪽으로 가면은 또 이제 저 위에 뭐 전망대 있거나 카페 있거나 그러거든요. 그 대나무. 그래도 여기 밑에가 나무라 좋네요. 뭐 라오스 같은 데 가면 여기 밑에 여기도 막 그 대나무로 되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되게 불안하거든요. 이렇게 또 물은 흘러서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고, 세상 이치가 그런 거죠. 나 이거 에너지 쓰기 싫은데 계속 길을 따라 가게 되면 유혹에 빠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가 있길래 이렇게 저를 유혹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너무 궁금하다. 아이고 역시 위험할 뻔했어. 다리가 흔들흔들. 이 길의 끝에 뭐가 있을까요? 전망대가 있지 않을까. 바다를 볼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거 불안한데? 이거 에너지 많이 쓰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계획한 게 이게 아닌데? 나와서 파도 소리 좀 듣다가 서양인들의 자유와 여유를 좀 즐기다가 그러다가 맛있는 거 먹고 방으로 들어간다 했는데, 여기도 멋지네. 자, 저는 여기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또 끝까지 가서 뭔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 진짜 정말 제가 체력이 완전히 방전이 돼가지고, 아, 라오스에서 좀 적당히 했어야 되는 건데, 뭐 일정이 너무 촉박해요. 저는 시간이 있는데, 그쪽 뭐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쪽 일꾼들이라든지, 뭐 그런 일정 말이죠. 그래가지고, 와, 4월치 일정을 거의 하루 반에 끝냈으니까. 그래도 뭐 개운합니다. 미얀마를 못 간 게 조금 아쉽긴 한데, 뭐 미얀마는 뭐 내전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못 들어가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미얀마는 이제 다시 한국에 가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 이제 항공편으로 가야지. 어차피 이제 캄보디아랑 묶어서 갈 계획이었으니까요. 아유, 제가 올라가지 않기를 잘한 것 같네요. 제 몸이 저에게 잘했더라고요. 에너지를 더 쓰지 않는 건 정말 잘한 일이야. 제 몸이 지금 저에게 말을 걸어주고 있습니다. 방금 굉장히 훌륭한 선택을 했습니다. 짝짝짝 제 자신에게 맛있는 걸 사줘야겠어요, 보상으로. 아, 책 읽는 친구들이 한 번씩 눈에 띄어요, 사람인데. 뭐 한국 사람들도 이런 꾸라비 와서 책 읽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